오늘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6.25 전쟁 7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을 주제로 거행된 이번 행사는 6.25 전쟁 발발 이후 임시 수도로 기능했던 대전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념식에선 6.25 전쟁 비정규군 공로자 무공훈장 수여를 비롯해 호국 영웅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기념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최초로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안전분리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시험용 항공기인 FA-50 시제기에 시험용 분리탄을 탑재해 실시했으며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KF-21 시제기에 탑재해 후속 개발 시험 및 운용 시험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 초기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낙동강 전선의 최대 격전지이자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다부동 전투.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증언과 전쟁 수기 등을 심도 있게 조명한 특집 다큐멘터리 1950년 8월 다부동이 오늘 밤 8시에 KFN에서 방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6.25 전쟁 발발 75년을 맞아 오늘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6.25 참전 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은 단지 총성과 포화의 기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절망을 이겨낸 역사, 무너진 국토 위에 기적을 일군 저력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 참전 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영웅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자는 의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 이어 올해도 지방에 거주하는 6.25 참전 유공자의 정부 행사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진행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낙동강 방어선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한 대전 전투가 전개됐던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기념 공연으로 펼쳐진 뮤지컬 영웅들이 지킨 나라와 6.25 참전 유공자 후손인 김찬솔 소위의 감사편지 낭독은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 국민이라면 지금의 위기 역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혁신과 균형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과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기 위한 캠페인 배지가 참석자들에게 배포됐으며 같은 날 서울역에도 특별 부스를 설치해 대국민 배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안전분리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75년 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만 해도 이런 첨단 무기 체계를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지켜낸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는 순수 국내 기술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FA-50 시제기가 맑은 하늘을 가릅니다. FA-50 시제기가 목표 고도에 진입하자 기체 하단에 장착된 분리탄이 기체에서 부드럽게 떨어져 나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며 하강합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군 제3훈련 전투비행단에서 최초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안전분리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연구개발 진행 중인 KF-21 전투기의 안전성을 고려해 먼저 시험용 항공기인 FA-50C제기에 시험용 분리탄을 탑재해 실시했습니다. 안전분리 비행 시험의 성공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개발 성공의 중요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은 KF-21에 탑재해 핵심 표적을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8년부터 진행해온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연구개발 사업에 이어 2022년부터는 유도탄 작전운용 성능 구현을 위한 체계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이번 안전분리 비행시험까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KF-21 시제기에 탑재해 후속 개발 시험 및 운용 시험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KFN이 전쟁 초기 최대 격전지이자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 전투인 다부동 전투를 집중 조명하고자 오늘 저녁 8시 KFN 스페셜 1950년 8월 다부동을 방영합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1950년 8월 13일부터 열흘간 경북 칠곡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는 국토의 80%가 적화된 상황에서 치러진 혈전이었습니다. 특집 다큐 1950년 8월 다부동에서는 다부동 전투를 구성하는 328고지와 수암산고지, 유악산고지 등 고지전과 천평계곡 전투 등에 참전했던 노병들의 참전 경험담, 전투 지형 분석 및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전투 양상과 전략, 승패 요인을 조명합니다. 다부동 일대는 뚫릴 경우 임시 수도 대구로 곧바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여서 고지전과 탱크전 등 치열한 전투가 전개됐던 곳입니다. 아군은 적군에 비해 병력과 화력, 전력면에서도 뒤졌지만 수암산과 유악산 등 유리한 고지를 적에게 선점당해 애를 먹었습니다. 병력, 화력, 기동력, 지형 등 북한군이 최대 2.2배 이상 우세했던 것으로 아군이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과 미군이 다부동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해 소개합니다. 아군은 다부동 승리를 발판으로 총반격을 펴므로써 6.25 전쟁의 국면을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란 다부동 전적기념관 비석의 글 속에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늘 경계하고 대비해야 함을, 그리고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여기 물러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꺼져가던 국군을 되살린 호국의 현장, 다부동 전투의 자세한 내막이 오늘 저녁 8시 KFN 스페셜에서 소개됩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공군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영상인 6.25 전쟁의 감춰진 주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컨텐츠는 다양한 군사 자료를 AI에 학습시켜 역사적 사실성을 높였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전국을 지배한다. 1950년 한반도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총성은 멈추지 않았고 수많은 병사들이 흑발을 위해서 사투를 벌였죠. 하지만 전쟁의 진짜 승부는 땅 위의 하늘에서 결정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김일성은 작전명 폭풍을 감행했습니다. 소련제 전차와 항공기로 무장한 북한군은 수도 서울을 불과 3일 만에 집어삼켰습니다. 미군은 서둘러 스미스 특임대를 급파했지만 괴멸적 타격을 입고 퇴각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 무방비 상태였던 국군은 북한군 전차를 격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엔군 소속 연합군의 항공력이 빠르게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속하게 북한군의 항공력을 제압한 연합공군이 지상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북한군의 진격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 시점 북한군은 연합항공력에 의해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북한군 화력의 핵심인 전차와 대포 전력의 70% 이상이 연합항공력의 폭격 때문에 파괴됐습니다. 또한 후방의 보급로에 대한 지속적인 항공차단으로 낙동강 전선을 향해 공급되어야 할 북한국 군수물자의 절반상이 도착도 하기 전에 손실됐죠. 대역전의 첫 번째 포섭을 위해 연합군 상륙병력이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조수간만의 차와 해안 절벽, 넓은 갯벌과 좁은 수로 상륙에 부적합한 온갖 악조건으로 인해 작전 성공 확률은 약 5,000분의 1.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결정적인 조건, 바로 공중세 확보였습니다. 연합공군의 북한군 비행장 집중 공격으로 적 공격기들을 모조리 무력화해 인근 지역을 북한군 항공대의 비행 금지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덕분에 연합군은 신속하게 서울을 탈환한 뒤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양을 수복하고 일부 영토를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을 장악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특히 개전 초기 1년여간 연합군이 2차례 결정적인 패배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공산군의 군사활동 전반을 철저히 억제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동시에 인천으로부터 시작된 승리의 흐름을 든든히 지원하게 됐죠. 3년여에 달하는 6.25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피를 흘린 땅 위의 전투도 치열했지만 그 모든 싸움의 기회를 만들어낸 것, 바로 항공력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오로지 항공력만으로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적국의 기록과 증언은 한 가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죠. 만약 항공력이 없었다면 연합군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했을 겁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이뤄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전적지를 찾아서는 북한군이 침공을 시작한 지점 중 하나인 포천 방어벙커 일대를 취재했습니다. 안재영 기자입니다. 제 손에는 6.25 전쟁 발발 전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작전명령서 4본이 있습니다. 명령서 속 1950년 6월 25일 제7사단의 방어선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맑은 물이 쉼없이 흐르는 영평천과 그 위로 놓인 다리를 자유롭게 오가는 차량들. 하지만 80년 전 이곳은 38도선이 그어진 남북분단이 현장이었고 국군의 최전방 경계진지였습니다. 그리고 75년 전 6월 25일 전면적인 기습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이곳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밤에 나가서 복초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4시 경에 막 북한 38선 쪽에서 신호탄이 3발씩 올라가더라고요. 빨간 신호탄이. 120쪽 분량으로 작성된 육군본부의 방어계획 작전명령서 제38호. 그러나 이 계획은 전쟁 발발로부터 불과 3개월 전, 7사단의 방어계획은 한 달 전에 수립됐습니다. 병력과 훈련 수준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개의 사단이 북한군의 주력인 2개 사단과 1개 전차 여단에 홀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개전 당시 처절했던 전투의 흔적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차포에 직격당해 뚫린 구멍과 충격으로 휘어버린 철근. 만세교 남쪽 4km 지점에 세워진 방어 벙커는 전쟁 전 세워진 4개의 벙커 중 하나였고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국군 제7사단은 작전 계획에 따라 미리 준비된 방어 벙커에서 대전차전을 준비했지만 북한군의 전차들을 단 하나의 벙커로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부족한 준비 상태와 물자로 인해 방어선은 하나의 벙커와 참호만으로 완성됐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방어선에서 이대되는 방어 벙커를 중심으로 적 주력에 맞서 싸웠고 25일 아침 8시까지 4시간 동안 방어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어선은 무너졌고 참패 속에 대대는 단 30명의 병력만 수습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적의 공격이 예상됐지만 부족한 준비 상태로 맞서야 했던 국군.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6.25 그날의 교훈 속에 우리는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대비태세를 이젠 갖추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영화 포화 속으로를 통해 잘 알려진 포항여중 전투는 6.25 전쟁 초기 경북 포항에서 학도우영군 71명이 북한군에 맞서 11시간 넘게 결사항전한 전투입니다. 이번 호국의 증언에선 포항여중 전투의 유일한 생존자인 김만교옹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1950년 7월 대구에 살던 15살 소녀는 친구와 함께 대구역의 피난민을 보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피난민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피난민, 그 어린아이들, 여자들 아우성 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김일성이라는 놈을 죽여야 된다. 화랑간창의 마음이 생긴 거다. 입대를 위해 곧바로 학도 의용대를 찾아갔지만 나이가 어리다며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각서까지 써가며 입대했고 1950년 7월 29일 소년 김만규와 학도 의용군들은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안동과 경주를 거쳐 도착한 포항은 영덕에서 몰려오는 적들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 집중하기 위해 조금씩 후퇴하고 있었지만 포항 방어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주한 미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중장은 학도병들에게 M1 소총과 실탄 250발을 나눠줬습니다. 미 해병대의 전진기지의 보급품을 인수받는데 그 내용이 한 박스에 총이 12자리가 있고 실탄 한 사람에 250발씩 되는 것을 인수받았습니다. 8월 11일 새벽 3시 포항여중에 자리 잡은 학도병 71명은 역사에 남을 11시간 반의 사투를 시작합니다. 명령 없이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새까맣게 밀려드는 인민군에 학도병들은 목숨을 걸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포항여고 앞에 들어오는 큰 도로가 아니고 농로입니다. 농로를 꽉 채우고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총을 쏜 거요. 무섭고 겁이 나고 뭐 떨리가지고 무서워 쏘았는데 쏘니까 다다다닥 쓰러지는 거예요. 전투가 끝났을 땐 학도병 71명 중 48명이 전사하고 13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자리에서 11시간 반을 움직이지 않고 밥도 못 먹고 싸운 것입니다. 계급이 있나 군번이 있나 훈련을 받았나 무기가 있나 전투 경험이 있나. 포로로 붙잡히기도 했던 김 회장은 전투 당시 눈앞에서 적의 방망이 수류탄이 터져 오른손가락 일부를 잃었고 지금도 얼굴에는 파편이 박혀 있습니다. 포항여중 전투에서 학도병들은 적 300여 명을 사살하며 남침을 지연시켰고 전방 부대와 피란민이 무사히 포항을 탈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학도 의용군은 약 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학도병이 잘 싸웠다. 그때의 전우요. 우리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전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무참히 갔지만은 조국은 영원하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총을 들었던 소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호국의 증언 이태검입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북한 전후 세대가 보는 6.25 전쟁의 의미를 기획 인터뷰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북한 정권은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만 전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북한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이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북한의 6.25를 왜곡한 체제 유지와 우상화 작업은 사실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는 이 전쟁을 체감하기엔 좀 시간이 오래 흘렀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을까요? 네, 이게 북한에서도 이제 지금 자라나는 새 세대, 말하자면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제 변화를 많이 이제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북한 당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악법들도 이제 새로 채택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 소위 말해서 사상교양 사업이라는 거에 이제 힘을 배로 이제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 정보를 접한 북한 청년들이 사실상 어느 세대보다 객관적인 역사 정보를 확산시키는데 또 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 특히 청년들이 외부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를 접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산을 시킵니다. 그런데 북한 사회라는 게 워낙 감시,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제 수립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확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 것에 소위 민감하다고 하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본 걸 입 안에 다물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는 분명 있고 이제 앞으로 북한 사회 변화에 굉장히 큰 이제 추동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의 핵 질주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계속될수록 6.25를 소재로 한 북한의 사상전은 좀 더 노골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제 강화될수록 북한은 이제 사상전으로서 사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민심 위반. 민심 위반이 돼서 이제 내부가 흔들리게 되면 이제 북한이 핵도 개발했고 군사력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군사적 공격으로서 체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부가 이제 붕괴됨으로써 체제가 몰락할 수 있다는 위구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 위반을 막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시 통제와 함께 소위 세뇌라고 하는 그런 사상전을 강도 높이 벌려야 된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이게 다 이런 제재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고 이런 제재를 타파해야 정당히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온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상전을 더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에게 6.25 전쟁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또 일깨우고 또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불과 80년 전에 분단이 돼가지고 80년 동안 이남 쪽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정치, 경제, 군사 강국이 됐고 분단 이북 쪽은 정말 전 세계에서 더 빈곤한 나라가 없을 정도의 그런 한심한 빈곤한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국가가 됐고 북한이 저렇게 그 한심한 나라가 된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택이거든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북한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북한 내 확산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이런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북한 내에 들어오면 이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 탈북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끝으로 전쟁을 겪지 않았고 또 이 전쟁을 잘 모르는 MZ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지금 자라나는 새 세대들,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평화 모드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제 우리 MZ세대들한테 물려줘야 될 유산 중에 하나가 이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전쟁에 대한 경계감을 각성감을 높여주는 것 이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5회 대학생 국토대장정 출정식이 금강산이 보이는 우리나라 동북 최전방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열렸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제한군인회가 주관하는 제15회 대학생 국토대장정이 지난 23일부터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국토대장정은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분단 현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전방 현장에서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국내외 대학생 12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장정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정식을 거행하고 인제, 화천, 철원, 파주 등 휴전선 인근 전적지를 돌아보고 주요 군부대를 방문해 병영 체험도 진행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백혈병을 앓으면서 주변에서 저를 좀 선천적으로 약한 아이라고 보는 시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시선 때문에 국방의 의무에서도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요. 총 이동거리 1097.5km 중 70.5km는 도보로 이동하며 전쟁의 상흔을 몸소 체험하면서 조국 수호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도보로 한 걸음 걷는 걸음만큼 기부금이 적립되고 이렇게 쌓인 금액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사업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평소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6.25 전쟁 75주기를 기념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고 매우 기대가 됩니다. 행사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는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해단식을 진행하고
오산 유엔군 초전기념관에서 한미 장병들과 함께 위령비를 참배하고 행군하는 등 나라 사랑과 한미 동맹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참가 대원들은 국토대장정을 통해 올바른 국가간 확립과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KF 뉴스 김은진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3학년 생도들이 대한민국 국토순례의 일환으로 백령도를 견학했습니다. 백령도 국토순례는 지난 23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됐으며 백령도 통일기념비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방문, 지역답사 등의 활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생도들은 서북도서 최전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호국 영웅에게 예를 다하며 조국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다졌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안보관 확립을 위해 국토순례를 진행하고 있으며 1학년은 울릉도와 독도, 2학년은 제주도를 견학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죠. 미래 세대인 우리 어린이들이 6.25 전쟁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25 전쟁 75년을 맞은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6.25 전쟁 도서를 소개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수상한 선글라스처럼 일상의 소중함을 전하는 동화작가 고수산나 씨. 최근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대나무의 꽃이 피면을 펴냈습니다. 대나무의 꽃이 피면 돌아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6.25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와 그 말을 매일같이 되뇌며 피난길에 오른 딸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인데 대나무꽃이 100년에 한 번 개화하는 꽃인 만큼 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동화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새드엔딩. 왜 그런 결말을 택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아름다운 얘기만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 그리고 아픈 역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또 아직도 휴전 국가잖아요. 평화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비극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작업 과정 역시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역사 동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들은 실제로 그 일이 있었구나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약간 허황되거나 왜곡된 역사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료조사가 꼼꼼하게 보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린이에겐 다소 충격적인 장면도 등장합니다. 시신들이 쌓여있던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또 형제를 고발하고 전쟁이 이렇게 사람을 참담하게 만드는구나. 유해 감식단, 발굴 감식단과 그리고 이렇게 하우스보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동화책에서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부분도 소개하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한미안보연구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는 장삼열 예비역 육군대령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도 팩트에 중점을 둔 책입니다. 6.25 전쟁 책자는 무겁고 또 읽기가 힘들어요. 어린이용으로 나온 것은 팩트가 부족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이거를 고민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생생한 사진 그리고 사파, 그림들을 넣어가지고 이 독자들이 읽으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은 손주에게 직접 반응을 확인하며 검증한 만큼 자신감이 넘칩니다. 감동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 우리 헤스 대령이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을 내가 이때 살려야 되겠다 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손주들이 제가 처음 읽고 나서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감동적이야? 그랬더니 헤스 대령 이야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을 기억하는 일이 곧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메시지는 책 곳곳에 담았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국력을 튼튼히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해야 할 6.25 전쟁. 오늘 소개한 두 권의 책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6월 25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대체로 20도 안팎에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 서울 25도, 광주 26도 등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아서 나오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이어진 비가 약해지고 이슬비 형태로 내리겠으며 오전에 비가 그친 후 동부산지 지역으로는 소나기 내리겠으며 그 외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19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광주 29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전 지역에 강수로 인해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 밤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